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2019년도 2학기 자료, 초등학교 평가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핵심 키워드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 계획표를 열람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서울에서 한 곳, 그리고 경기도에서 한 곳, 이렇게 두 곳의 평가 계획을 무작위로 한 곳씩만 추출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또 공통점도 보고 차이점도 봄으로써 과연 학년별로 우리는 어떠한 점을 중심으로 아이에게 교육시키고 그리고 양육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얻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1학년부터 보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 그리고 통합교과로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어서 평가 계획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 1학년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점은 글을 읽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 같아요. 국어 문법 편에도 보면 글자 낱말 문장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흥미를 가진다. 흉내내는 말을 넣어 문장 만들기라는 게 나오고요. 또 다른 학교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그림에 어울리는 흉내내는 문장을 찾고 문장 만들기, 그림에 어울리는 흉내내는 말 세 가지를 찾고 여러 받침이 들어가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러한 어떤 활동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그림의 내용에 알맞는 말을 넣어 여러 가지 문장으로 매끄러이 표현한다. 그리고 또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글을 읽고 내용에 알맞은 제목을 붙일 수 있고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정리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겪은 일을 쓴다. 노래나 시 이야기들의 문학작품을 실감나게 읽어본다. 이런 식으로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나의 생각을 친구들 앞에서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활동은 그게 전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를 책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수학적인 개념을 이끌어 봄으로써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수학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을 체화시키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는 생활 주변에서 도형을 찾고 그곳으로 여러 가지 모양 꾸미기, 그리고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라 물체, 무늬, 수를 배열하기,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양을 이해하고 교실에서 각각 2개 이상 발견하기,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그림 그리기, 이렇게 등등의 평가 항목이 있는 걸 보면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표현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이해한 대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학습을 중점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국어는 조금 더 생각이나 나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수학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그런 개념을 실생활 주변에서 찾아봄으로써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표현해보는 그런 시간이 많이 꾸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의 키워드는 내가 생각한 바를, 그리고 내가 학습한 바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핵심 포인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 바른 생활이라든지 즐거운 생활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의 사고 기능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비교라는 사고 기능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가을 편에서 추석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세시 풍속과 비교하기. 이것도 역시 조사를 해서 추석과 설을 비교해서 이와 이들 사이에 음식과 놀이, 하는 일의 공통점이라든지 차이점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상징과 문화를 조사하여 소개하는 자료를 만든다. 즉, 바른 생활이나 즐거운 생활에서는 변별이나 비교라는 사고 기능을 활용해서 어떤 내용을 조사해서 그 내용을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러한 자료들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익히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수집해서 그리고 이것들을 풀어내는 어떤 그런 연습을 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2학년으로 넘어가 볼까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국어 파트에 보면 나의 생각을 글을 읽고 표현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표현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깊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깊이가 있냐면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그 인물 속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교감하고 그리고 짐작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추론 활동까지 같이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말의 재미를 느끼며 말놀이, 그러니까 말을 배우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웠던 말을 통해서 조금 더 자기가 알고 있는 말들을 배경 지식을 포함시켜서 조금 더 확장된 어떤 그런 사고 활동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상 깊었던 일, 생각이 나는 느낌이 드러나는 글쓰기라든지 글자와 다르게 소리나는 낱말 읽기 역시 우리 생활에서 필요했던 어떤 그런 1학년 때는 문장을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문장으로만 적었지만 2학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개념들을 학습함으로써 글을 활용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의 키워드는 뭔가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지식 전달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공감하고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는 실생활에서 찾아서 수학의 호기심, 수학의 즐거움을 아는 시간이었다면 2학년 때는 거기에서 조금 더 한 차원으로 앞으로 나와 학습이라는 곳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서 뭔가 개념을 이해하고 그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곱셈고구를 이해하고 한 자릿수의 곱셈을 할 수 있다. 네 자릿수 띄어쓰기 및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또 1시간은 60분임을 알고 시간과 분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다 등등 이렇게 수학 관련해서도 이제는 몸을 움직여서 수학은 이렇게 재미있는 거야 라고 느끼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런데 수학의 개념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라는 형태의 시간으로 꾸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눈에 띄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통합활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어떠한 내용을 조사해서 나의 감각적인 표현으로 다시 한번 순화시켜서 표현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주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동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면서 일의 소중함을 안다. 그러니까 조사하고 그걸 그냥 표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보고 나서 이 조사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고 실천까지 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을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일, 직업 조사하고
알게 된 점을 이야기하기, 나의 소감 발표하기라는 내용도 눈에 띄고, 또 가을에 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특징에 따라 무리짓는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2학년 활동에서 많이 눈에 띄는 사고 기능은 순서라는 사고 기능과 그 다음에 분류라는 사고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냥 조사해서 표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조사해서 특징을 배열해서 비슷한 것들끼리 나누고 나서 나의 생각을 발표한다. 이렇게 조금 더 여러 그냥 지식 전달해서 표현, 이게 아니라 지식 전달해서 무언가를 활용해서 표현하는데 창의적으로 나의 관점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어떤 그런 표현 방법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물들의 겨울나기를 조사해서 겨울나기를 돕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론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이 추론 활동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징화 활동까지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1학년 때 너네들이 좀 생각이나 이런 거 표현하는 거 연습 많이 했지? 이제는 그 생각을 표현하기 전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른 실천을 한번 창의적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걸 한번 나열해보자.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순서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서 종이봉지 공주 이야기를 듣고 일어난 차례를 고려해서 뒷이야기를 창의적으로 꾸미기, 이런 것들에서 순서 활동을 볼 수 있고요. 분류 활동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종이봉지 공주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차례를 한번 생각해 보기까지만 해볼 수 있다면, 이 2학년 활동부터는 종이봉지 공주 이야기를 듣고 일어난 차례를 고려라는 걸 해서 뒷이야기를 앞내용과 이어지게 창의적으로 한번 꾸며보기, 연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보기, 이런 활동까지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3학년, 4학년, 5학년 활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식과 정보를 주입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3학년은 4, 5학년에서 다루어질 심층적인 지식을 갖기 이전에 약간 도움닫기 하는 시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3학년 활동을 잘 보면 어떤 3학년과 4학년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그런 지식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을 4학년에 좀 몰고 좀 일반적인 지식들을 3학년에 둠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심층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가교 역할을 3학년과 4학년 학생일 때 배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도덕이라는 어떤 교과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공익의 중요성을 알고 공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실천 방법을 나열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한번 실천해 본다. 이런 평가 기준이 있고요. 공익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공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공익 광고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인간 생명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는 태도를 가져 생명 보호 활동을 계획해 본다 라든지, 아니면 시간과 물건의 소중함을 알고 그 다음에 절약하여 알뜰 시장을 놀이하는 것들, 그리고 옛날의 세시 풍속을 알아보고 오늘날의 변화상을 탐색해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분석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3학년 활동은 지식의 정보를 주입해서 그걸 조사하고 나열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실천해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인과관계 문제까지 여기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뭔가 일어나서 찾아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배우는 개념들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그 계산에 대한 수치를 결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등등의, 또한 과학이라는 새로운 과목이 나타나는데, 이 과학에서도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기체가 무게가 있음을 알아보는 실험을 한다. 여러 가지 물체에서 소리 나는 현상을 관찰해서 소리가 나는 물체에는 떨림이 있음을 이해한다. 여러 가지 동물을 관찰하여 동물을 분류할 수 있다. 동물의 생김새나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흙의 생산 과정 모형을 통해서 탐구해보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점을 설명할 수 있다. 강과 바닷가 주변 지형의 특징을 흐르는 물과 바닷물의 작용과 관련을 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깊이 있는 학습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4학년 활동을 좀 보면은 4학년 활동도 3학년 활동과 마찬가지로 지식을 정보를 주입하고 그리고 이 정보의 수집을 통해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방향을 정하고 그걸로 직접 행동해 봄으로써 느낌을 발표하는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그런 활동이 주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 조금 차이점을 보실 수 있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해서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고 표현한다.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찾아 사건의 흐름이 드러나게 내용을 간추린다. 이런 어떤 어려운 내용으로 진화됨을 볼 수 있고요.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성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탐구하고 올바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문화를 공유하거나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를 기른다. 치우침 없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내용도 이제 4학년이 되고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에요. 이 초등학교 때 우리가 초등학교를 아이를 보내는 이유는 학습적인 어떤 지식의 어떤 그런 습득의 차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성을 기르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보내시잖아요. 바로 이러한 내용이 그에 대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남북한 분단 과정과 민족의 아픔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기른다.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에 관련해서는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내용이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그래 개념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분류할 수 있는지, 또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이렇게 사각형에 대한 그 하위 요소에 대한 학습이 나옵니다. 또 꺾은선 그래프, 뭔가 어떤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눈으로 한 번에 보기 쉽게 도식화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보실 수 있고 과학이란 것도 역시 식물을 관찰해서 생활방식, 그 식물의 생김새와 생활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해주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그런 활동, 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은 과학이 3학년부터 시작하는데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탐구하는 것이 3학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사고 기능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5학년으로 가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그런 습득한 내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습득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근거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배워요. 그리고 또한 역사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층적인 어떤 이해도 많이 구하고 있는 요구되고 있는 그런 어떤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의견 조정에서 토의한다. 토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용해서 함께 조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매체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며 읽는다. 매체 자료의 특성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고 현실 세계와 비교할 수 있다. 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또한 읽기가 배경 지식을 활용 의미 구성하는 과정을 이해해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의미를 구성하며 읽기라는 내용으로 전달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지식을 가지고 내 지식을 그런 어떤 습득하고 나서 나만의 생각을 이 지식을 통해서 근거로 제시해서 상대방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토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겠다라는 학습 목표로 진화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덕이라는 어떤 교과에서도 인권의 의미와 인권을 존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권 존중의 방법을 익힌다. 인권의 의미와 인권을 존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으며 인권을 존중하는 다양한 사례에서 인권 존중의 방법을 찾고 이를 실천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 걸 보면 인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심화돼서 나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고 그 사례를 통해서 나에게 적용했을 때의 어떤 그런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표현해보는 그런 활동까지도 전개됨을 보실 수 있어요. 사회 과목에서도 벌써 고조선이 나오고 고려청자, 조선, 인물, 유물, 시대적인 상황이 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종조 시대, 광복 이런 것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적인 흐름, 중요한 역사적인 흐름과 인물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정보의 수집은, 정보의 습득은 바로 우리 아이가 이러한 내용과 개념을 알므로써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 다른 사람들과 토의,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할 때 그에 대한 내용마저도 내가 지금 주장하는 어떤 주장의 그러니까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에 깔아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정보 지식 그리고 과학에 대한 정보 지식을 조금 더 깊이 있고 심화 있게 들어가서 그것들을 너네들 것으로 만들어 그리고 나서 너네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너네들이 주장하려는 바에 근거로 사용해 봤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실과라는 과목이 이제 5학년부터 진행이 되는데 보면은 이 실과라는 과목은 실생활에 연결해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론들을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용돈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합리적인 소비 생활 방법을 익혀 용돈 기입장을 쓸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학년 이야기를 해보면 6학년의 키워드는 종합하고 꿈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진로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의 타당성과 논증의 타당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국어 같은 경우에 보면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활동임을 이해하고 자신이 꿈꾸는 삶을 작품으로 표현해 본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게 영화 감상문을 쓰는 것도 있고요. 관용 어구를 관용 표현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글을 적어보기, 글을 적절한 수준에서 또 고쳐보기, 수정해보기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도덕 교과에 보면 공정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우리 생활 속에서 공정하지 못한 규칙 그런 어떤 혹은 내 모습을 찾아서 공정한 세상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해본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세계와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나 그 원인을 결론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본다. 지구촌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한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사회 과목에 보면
독도를 지키려는 조상들의 노력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고 독도의 위치 등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영토 주권 의식을 기른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참 좋은 어떤 그런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든 것은 그냥 말로 독도는 이런 곳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해가 아니라 독도를 지켜왔던 조상들의 노력을, 역사적인 자료를 아이들이 직접 수집해보고 그리고 살펴봄으로써 이 독도에 대한 호기심을 통해서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학에서 보면 이제는 그냥 과학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뭔가 탐구하는 자세를 많이 여기에서 평가 기준으로 들면 알 수 있어요. 전지와 전구 그리고 전선을 연결해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조건을 찾아서 설명할 수 있다. 설명을 하려면 탐구를 해야 되잖아요. 전자석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나타나는 현상을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석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연소의 조건과 관련지어 소화 방법을 제안하고 화재 안전 대책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연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연소의 조건과 관련지어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연소의 조건과 소화의 조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6학년 때에는 뭔가 표현의 타당성과 논증의 타당성을 토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어떤 장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꿈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국어 시간에도 그랬지만 실과 시간에도 발명의 중요성과 다양한 발명 기법을 이해하고 발명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만들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또 대바늘뜨기라는 걸 배우기도 하고, 또 사이버 중독과 개인정보 보호, 지식재산 보호의 의미를 설명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교과에서 꿈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 놓치지 않고 있고, 진로 교육에 대한 어떤 내용을 놓치지 않고 있고, 또 표현에 대한 타당성과 논증에 대한 타당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자료를 수집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음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1학년이 되기 전에 학부모님들이 보통 이사를 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학교에 대한 어떤 수준, 그리고 그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약간의 감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시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서 알 수 있는 평가계획표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서울에서도 보고 경기도에서도 보고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같이 비교해 봄으로써 이게 학교 공부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미리 짐작해 보시고, 또 이에 대한 어떤 그런 방법들 중에서 어머님들이 꼭 좀 배웠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학부모 회의 같은 데 가서 제안을 해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 문화를 보다 발전된 문화로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학교에서 진행되는 평가 계획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각각의 어떤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가 계획을 통한 아이들의 학습이 결국에는 모여서 고등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대학교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될 때까지의 그런 발전된 그런 모습은 그러한 평가 계획을 통해서, 학습 목표를 통해서 이어져 온 학교의 어떤 커리큘럼에 의해 그 사람의 지식 습득,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의 어떤 그런 확장,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됨을 좀 약간 폭넓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여기 다니니까 여기에서 평가 계획만 잘 지켜서 잘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학교에선 이렇게 했는데 이 학교도 이런 점도 했네. 근데 아이 학습을 보니까 이런 부분 했는데 좀 내가 이런 것들은 해줘보고 싶다라는 점은 따로 계획을 해서 주말이나 아니면은 비는 시간에 아이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사후활동으로 발전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아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19년도 2학기 평가 계획표, 초등학교 평가 계획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핵심 키워드,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키워드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또 온라인 학습 가이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